그 아토피 증상 때문에 아마 같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아버님이 그 예전에 지내실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못 보셨죠. 주변의 친구분들이랑 그렇죠. 예, 이 아토피는 그야말로 현대병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연령대를 보게 되면 다 10대에서 30대 이내로 다 젊은 환자분들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병은 유전 질환이 아닙니다. 예, 유전되는 질환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병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인데 예,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입니다. 예, 보통 이제 가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피부과에 방문해서 처음에 항히스타민제라는 이제 약을 처방을 받고 또 예.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르게 되는데 예. 이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항히스타민제 연고로는 잘 이 가려움이 해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피부 세포 자체가 이제 그야말로 죽으면서 제 기능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이 아토피 질환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가려움 부위를 긁었을 때의 반응도 일반 다른 가려움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보통 아버님도 이렇게 만약에 가려움 부위가 있으시면 목에 물리거나 해서 긁어보면 그 부위가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긁어보면 오히려 그 부위가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아, 예.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피부 부위 쪽으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예. 자극을 줬을 때 오히려 이런 백색으로 변하는 백색 묘기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 해법은 뭐냐면 가장 첫 번째는 내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으셔야 돼요. 아,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네. 아토피 환자분들 이거를 뭐 한두 달 바르신 게 아니라 보통 수년, 수십 년을 바르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게 되면 매우 극심하게 가려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짧게는 2, 3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개월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네. 보통은 며칠은 끊어보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스테로이드 연고를 어쩔 수 없이 바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혼자 힘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피부 쪽으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돼야 돼요. 예. 피부 세포들 자체가 점점점 지금 제 기능을 잃어가고 말 그대로 세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가 영향을 받는 건 다 혈액이거든요. 그 부위로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가려워하는 부위가 이런 팔꿈치라던가 무릎 뒤 아니면 목 뒤 같이 예. 결국은 다 접히는 부위들 있잖아요. 우리 네. 피부들이 접히는 부위, 예. 맞닿는 부위들. 이런 부위 쪽으로 이제 혈액 공급이 잘 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네.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노폐물이 배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땀구멍이 잘 열려야 돼요. 네. 그 우리가 땀구멍을 쉽게 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버님? 운동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목욕이나 사우나 같은 걸 하는 방법이 또 땀을 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목욕이나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아토피 환자분들은 분명히 개운해지고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아토피 환자분들이 목욕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내게 되면 더 가렵습니다. 예. 따뜻한 물을 못 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찬물로만 이렇게 씻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근데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혼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고요. 예. 이 기존의 이런 피부과적인 치료만 의존하기보다는 한방 치료를 꼭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가 체질적인 이 오장육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질 한약을 복약하면서 치료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한약을 복용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 연고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호전되는 반응에 따라서 하나씩 환자분께서도 목욕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땀을 내보기도 하고 또 운동을 통해서도 땀을 내보기도 하고 네. 이런 부가적인 꼭 필요한 치료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분명히 손주분이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피부과 치료에만 지금은 의존을 하셨던 것 같으니까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진찰을 받고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몸에서 왜 하얀 가리가 나옵니까? 이 아토피 환자분들이 병이 진행이 될수록 그런 각설이나 인설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이미 죽어버린 세포, 피부 세포들이
하얗게 껍질처럼 벗겨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병이 오래됐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인삼이죠. 맞아요. 인삼을 우리가 학명으로 파납스 진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원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 인삼은 옛부터 만병통치약처럼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약이라는 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발병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인삼 복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삼이나 홍삼의 가장 주 성분인 바로 이 사포닌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그래서 이제 항암 효과가 이제 암세포 증식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체중이 감소하고 식욕이 감퇴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화병이죠, 화병. 화병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지금 네네. 식욕 상태나 이런 건 어떠신가요? 밥맛이요. 이제 수면제를 먹어야 꼭 잠을 자고요. 예. 식사하시는 밥맛은 어떠세요? 밥맛은 있으세요? 입맛은 있으신가요? 밥맛은 그냥 그래요. 보통이고요. 네. 잠을 얼마나 변은 혹시 뭐 매일 보시나요? 대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가끔씩 보고요. 한 며칠에 한 번씩 보시나요?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뭐 이게 토끼똥처럼 이제 좀 굳어진다든지 이렇게 변비기는 예. 그런 약간 변비기도 있으신가요? 네네. 네. 그리고 제가 그 신경 안정제를 이제 먹으면은 그전에 들었었는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죠, 너무 점점. 많이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갖고 예. 뭐 그걸 안 먹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그걸 이제 오래 먹게 되면 이제 내성도 생기지만 이제 심리적인 의존성도 생기고요. 이제 두 가지가 네. 다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성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그거랑 실질적인과 상관없이 내가 오랫동안 10년 넘게 먹었기 때문에 괜히 불안한 안 먹으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는 신경 안정제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혹시 뭐 그 몸에서 열이 난다든지 식은땀이나 뭐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건 없으시고 좀 뭐 중풍, 혈압이나 당뇨나 무슨 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없고 병원에 한번 안 가봤고 약은 먹고 있습니다. 예. 몸에서 좀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차다든지 좀 온도는 어떠세요? 좀 추위를 잘 느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위를? 아니 정상이에요. 그런 추위나 더위는 특별히 없으시고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죠. 예. 더위를 많이 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그 입맛도 보통이고 그런 거 보니까 아직 기력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 스트레스 화병이라는 게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3세인데 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예. 그래서 보통 네. 이제 그게 스트레스의 3단계가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짜증이 자주 나는 그런 네.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 그다음에 네.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 사기도 당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기라고 그래서 네. 갑자기 우리가 화가 나면 확 열도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괜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학생들도 그렇고 막 밥을 많이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은 그런 네. 걸 좀 지나셨지만 그래서 네. 괜히 안에서 열이 나고 뭐 불이 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근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냥 막 쫓기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니까 더위도 많이 느끼시고 그 네. 안에 속에 열이 많으시 때문에 이제 변비기도 약간 있으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잠이 잘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이 올 때는 보통 우리가 쭉 낮에는 우리가 그 코티솔 호르몬이 분비돼서 쭉 네네. 체온이 올라가면서 있다가 잘 때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게 수면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 잠도 제일 센 약을 먹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털이하고. 그게 체온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잘 떨어지지 않고 뭐 네. 이런 분들 보통 보면 이제 땀도 좀 나시고 더위도 많이 타고 변비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네네. 열을 내려주는 우리 황련이나 석고 등 혹은 보면 네. 이제 맥박수도 보통 높을 거예요. 제가 혈압을 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네네. 진행해보면 맥박이 이게 두근두근 평균 60에서 80회를 하는데 그보다 네. 훨씬 더 맥박이 빠를 겁니다. 이제 두근두근 거림이 한 번씩 있으시고. 두근두근거리는 거는 별로 없는데 예. 성질이 좀 급하고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실제적으로 뭔가 느끼는 좀 불안하고 초조해. 초조함이 불안하고 많이 초조하고. 느끼시죠.
그래서 네네.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두근거림과는 달리 우리가 맥박수라고 네. 1분에 원래 심장이 몇 번이나 뛰냐 그게 재는 게 있습니다. 보통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네. 항상 흥분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이 잠을 네. 자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열과 그 흥분된 교감신경을 그러니까 네. 민감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까 말씀하시지만 워낙 또 예민도가 좀 있으신 편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 예민도를 선천적인 게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네. 그게 후천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환경 때문에 높아진 거를 낮추는 그런 약들이 그 한의원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예민도를 낮춰서 내가 네. 그거 반응도를 좀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열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변비도 같이 좋아지고요. 열이 네. 막 답답하고 열 나고 그런 것도 좀 좋아지시고 그렇게 돼야지 좀 우리가 네. 불면증이 좀 잠이 슬슬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네. 잠이 더 잘 오게 되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맥박수, 그 두근거림들이 그게 네.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용골이나 모료도 이런 거를 강하게 많이 쓰면 그게 맥박수가 뭐 15년 됐다고 했지만 뭐 보름 안에 이게 확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런 약들을 쓰면은. 근데 15년 동안 병원에서 큰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약을 제작 15년 동안 줘서 이렇게 먹다 보면 그걸 안 먹으면 약을 그렇죠. 잠을 못 아, 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자가 그렇게 10년 넘게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은 너무 심해가지고 마취를 수면 마취를 할 때 마취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네네. 분이 있으셨는데 네. 이런 경우도 한 번에 근데 보통은 이거 치료를 할 때 수면 질환 신경 안정제를 끊게 하는데요. 이렇게 네. 오래되고 의존성이 높으신 분을 한 번에 끊게 안 하고 네. 조금씩 지금 매일 드시잖아요. 뭐 하루에 두 네. 번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 네네. 매일 먹던 네. 거를 지금 뭐 3일에 한 번씩 끊는다든지 그래서 네네. 좋아지는 거 별로 그래도 끊어도 괜찮고 오히려 좋아지는 걸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확인을 네. 시켜드리고 이틀에 네. 한 번 그러다 네. 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약을 끊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오래되진 않아요. 보통 뭐 네. 한두 달 그런 동안 같이 아우, 끌고 저는 나가고 예, 예. 그 이후로는 선생님 아예 말씀- 신경 안정제랑 그런 수면제를 끊고 한약과 그런 침구 치료만으로도 해서 네. 의존성을 낮추고 좋아지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네네. 지금 경북 영주인데 서울을 자주 갈 만큼 그런 저기를 못 되고 네. 좀 약으로 어떻게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아마 좀 그 나중에 그거를 한번 그 근처에 우선 그래도 거기도 이제 근처에 이제 한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신경정신과 쪽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먼저 그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안내해 주시면은 그쪽도 특화로 하는 한의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시면은 도움을 이제 많이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인삼이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항상 모든 약제는 치료약으로 쓸 때는 그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고령 환자, 열이 많거나 좀 신경성 질환이 많은 환자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 인삼이 좀 열이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준이 이제 열이 너무 많거나 혈압 심혈관계 질환 이런 분들은 좀 불면증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기준이 하루 15g 이상일 때만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하는 좀 미미하고요. 근데 이 15g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쓸 때는 한도는 이제 4g 기준에서 한 돈씩 씁니다. 뭐 2돈 쓸 수도 있고 뭐 3돈 쓸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용량 이내로 쓰고 또 넘더라도 체질에 맞춰서 쓰면은 그게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고 그렇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많이 드시거나 그럴 때 함부로 좋다고 집에서 막 사서 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는 어디나 짝퉁이 있죠. 예, 고려삼도 우리나라 인삼인 고려삼도 짝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세계적인 인삼 시장인 홍콩에 가면 심지어 이 고려삼을 포장했던 케이스까지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인삼이 유명하다는 방증이겠죠. 우리나라 인삼이 좋은 이유는 이 우리나라 지형과 기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좁고 긴 반도 국가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쪽에서도 서늘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남쪽에 있지만 인삼을 재배할 수 있고 남쪽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육 기간이 길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더 오랫동안 발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삼이 좋다고 합니다.